우리나라에 팔려온 소련의 항공모함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거쳐간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1990년대 초 미소냉전의 주인공 소련이 붕괴됩니다. 그의 계승자로 러시아가 소련에 들이있는데요. 소련이 붕괴된 직후 러시아는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소련에서 운용하던 많은 군사무기들을 헐값에 매각하게 됩니다. 유지비도 부족했으며 군사무기를 팔아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K-47을 비롯한 소련의 많은 무기들은 저울에 달아서 50kg 묶음으로 세계 곳곳에 팔려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의 각종 부족과 비정규군들이 생닭 한 마리 정도의 금액으로 AK-47과 총탄을 구매하여 전투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AK-47부터 항공모함까지 이때 팔려나갔습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항공모함을 헐값에 판다는 건 우리나라에게 기회였습니다. 항공모함을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분해하여 항공모함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차후 우리나라가 항모 보유국이 될 때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러시아의 항공모함 2대를 단돈 71억 원에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들여온 두 척의 항공모함은 각각 민스크와 노보로시스크였습니다. 민스크는 소련의 키예프급 항공모함 2번함이었습니다. 소련의 주력 항공모함 중 하나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맞서던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에 속했었습니다. 미국은 만재 배수량이 11만 톤이나 되었지만 민스크, 노보로시스크 항공모함은 4만 5천 톤 정도밖에 안 되었었죠. 키예프급은 크기가 작아 수직 이착륙기 야코블레프 41, 38을 도합 22대 정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80대가량을 탑재하였고 수직 이착륙기보단 사출기에 장착되어 이륙하는 함재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직 이착륙기는 사출 방식의 함재기보다 무장량도 적었고 여러모로 단점이 많았지만 미국은 이 키예프급 항모를 굉장히 거슬려 했습니다. 보통의 미국 항모를 비롯한 여러 항모는 무장이 거의 없지만 소련의 민스크 항공모함은 함포 3문을 시작으로 대공, 대함, 대잠 미사일이 60발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스펙의 민스크 항공모함은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에 건조했지만 우리나라에게 단돈 37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단돈 34억 원이었습니다. 99.8% 세일 가격이죠.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입니다. 민스크함과 노보로시스크함 두 척을 운영하는 유지비를 도저히 러시아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척당 연간 2천억 원이 들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평균 40년 정도는 바다에서 활동을 하기 마련이지만 이 두 척의 항공모함은 40년이 안 되는 것은 물론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의 당시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공모함 내부에는 원래 엄청나게 많은 첨단 장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안 일본은 한국에게 소련 현역 항모가 넘어간다 라고 세계적으로 방송을 보도하며 난리가 납니다. 러시아는 이 상황을 보고 내부의 멀쩡한 첨단 장비들을 그냥 플라스틱 폭약과 여러 해체 장비로 박살을 냅니다. 깨끗하게 첨단 장비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도 나도 전부 쓸 수 없게 박살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올 때는 그냥 복원도 하지 못하도록 첨단 장비와 함선 윗부분이 날아간 항공모함이 왔습니다. 그 항공모함을 맞이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단체였습니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환경오염 물질 때문이었죠. 그런 과정에서도 노보로시스크 항공모함은 포항제철의 주도하에 해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항공모함의 원형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항공모함 갑판을 뜯고 하체를 분해하면서 항공모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구나를 배운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역설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꽤 좋은 정보 하나를 취득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많은 연구자들은 수직 이착륙기의 뜨거운 화염을 견디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강철로 갑판을 하지 않고 티타늄으로 갑판을 제작했으리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뜯어보니 티타늄도 강철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합금이었는데 수직 이착륙에 적합한 금속을 소련이 개발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공모함을 위해 꼭 필요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스크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 너무 거세져 정부도 어떻게 하지 못한 채 결국 해체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민스크함을 러시아로부터 직접 사온 영유통이라는 회사는 이 배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때 마침 IMF 사태가 발발하게 되면서 더욱 이 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계획으로 사용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1998년 민스크함은 중국에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테마파크와 같은 관광상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당시 팔려나가기 전
김영삼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들은 항공모함 한 척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 정박시켜 해상호텔로 사용하면 독도의 관광성과 상징성이 부각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만일 지금 항공모함 한 척이 정말 독도에 정박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은 관광 자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중국이 우리나라의 항공모함 한 척을 가져갔는데 이 시점 중국이 또 하나의 대박을 치게 됩니다. 소련이 붕괴될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건조 중이던 또 하나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쿠츠네초프급 2번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가난하긴 마찬가지였고 이 항공모함도 팔아치울 생각이었던 것이죠. 중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250억 원가량에 구입해옵니다. 유령 회사 하나를 설립해서 해상 카지노로 쓰겠다고 속이고 말이죠. 그렇게 중국은 민스크함도 가져가고 쿠츠네초프급 2번함도 가져가 항공모함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리고 쿠츠네초프급 2번함을 수리해 지금의 중국 1번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완성해 실전 배치를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항공모함에 대한 집요한 집착이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민스크함에 대한 일은 아쉽지만 우리나라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정보들을 소련의 항공모함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항공모함을 뜯어보면서 역설계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에게 큰 기술적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정규 항공모함 설계에 이 소득이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거쳐간 항공모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